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5번째 한계 인정의 행복 9번째고요. 오늘부터는 제2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먹으라 시험, 긴급한 일의 횡포, 당면한 일의 또 급한 일의 횡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시험, 죽지 않아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라고 유혹했던 두 번째 시험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뭘까? 자, 첫 번째, 오늘 want는 must가 아니다,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개인이나 부부나 불행하게 살다가 행복한 삶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상담자의 보람이기도 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기준점은, 그렇게 출발되는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그 기저의 출발점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외부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나 자신부터 바뀌려는 시도를 할 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바꾸려 하지 말고 바뀌려 해라 라는 건데, 특히 부부가 되면 이 부부는 둘이 연결되죠.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면 둘은 어떤 관계 패턴을 형성하게 됐는데, 처음 만나서 이 관계 패턴을 만들 때 선순환, 행복의 순환이 아니라 악순환과 불행의 관계 패턴을 만들면 그렇게 평생 동안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고요.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걸 깨닫고 피차가 선순환으로 행복한 관계 패턴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 출발점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는 데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수련회를 할 때, 집단 상담을 할 때 꼭 되뇌는 말이 있죠. Let him go, let her go. 그 주변 사람들, 당신과 관계하는 사람들을 자신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고, 나는 당신이 당신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걸 구호처럼 외치게 합니다. 많은 경우 불행한 사람은 탓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불행의 이유가 외부의 탓에 있다, 배우자에게 있다, 원가족에 있다, 외부의 상황 속에 있다 라고만 여기는 사람이죠. 이 탓만 하는 사람들은 머스트 귀신과 슈드 황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럼으로써 외부에다가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머스트를 쓰고 슈드 황제가 되면 이 사람과 관계하는 다른 사람은 수직 관계의 하위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갑이 되고 이 사람은 을이 되는, 즉 의무와 속박의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면 이 머스트 귀신과 슈드 황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신의 요구나 욕구를 요청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떤 원투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투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고요. 서로가 그 원투를 맞추어가고 충족해주고 흔쾌히 그 원투를 들어주고, 그런 과정에서 친밀감도 생기고 행복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원투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트는 이상한 게 아니지만, 원트가 발현될 때 이게 머스트로 바뀌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당연히 채워져야 되고 마땅히 채워져야 된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바란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뜻이죠. 바로 두 번째 시험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두 번째 시험, 뛰어내려도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시험은 네가 중심이고 네가 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세상에서 최고고 너 중심으로만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적 속성을 건드리는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세상, 이 매직의 세계, 마술적 세계를 항상 동경하고 있죠. 아마 이 무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영웅 영화일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영웅 영화들이 있었죠. 뭐 슈퍼맨도 있고 배트맨도 있고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이렇게 각종 무슨 맨이 붙은 그런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본 만화 영화 중에도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시작되는 아마 짱가였던가요? 자, 이런 그 애니메이션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영웅들이 등장하는 모든 요소는 이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이 위협에 빠졌을 때 혹은 악당의 어떤 그 꼬임이나 협박이나 살해 위협 그런 위험한 상황일 때 이 영웅은 알아서 적재적소에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구해줘라고 원하기만 하면 must 당연히 날아와서 당연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위험에서 구출해 주는 대상이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want를 가지면 마땅히 must가 되는 이 무의식적 요소, 자기중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한 앞으로 이 영웅 영화는 절대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영웅도 많은데 무슨 맨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무슨 맨 이런 영웅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제가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이 TV 다큐를 봤는데요. 이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희귀 물고기를 낚시하는 사람의 다큐였습니다. 제가 그날 본 장면은 이 사람이 캐나다 북부 지역에 호수가 많은 나라인데 그 캐나다 큰 대형 호수에는 정말 괴물 송어가 산다고 하는데요. 그 송어를 낚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묘사한 그런 다큐였습니다. 낚시는 그 나라 법에 의하면 다른 외부인이 낚시할 수가 없고 외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즉 현지인들에게 낚시의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통해서만 낚시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보트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날씨가 계속 비가 와서 낚시하기에 적합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고 있을 때 그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자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자연은 이렇게 보존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늘 맑은 날만 원하고 좋은 날씨만 원하고 귀여운 거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맞는 것만 원하지 자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은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want가 must가 되었다면 아마 다 죽었거나 없어졌을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연을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법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want는 want일 뿐이지 must는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출발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을 위한 질문 마치면서 드립니다. 첫째, 왜 want는 must가 아닐까? 두 번째, 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바뀌려고 해야 한다라고 할까?